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 가장 많이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실망한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많은 걸 서로에게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사랑이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결국엔 말 못할 상처와 벽으로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만 함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가족에게 풀며 살아온 사람일 수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상처에 내가 휘말릴 의무는 없으니까요.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면 서로 마음의 벽만 쌓이게 되죠. 우리의 일상 속 대화들이 삶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가족과의 포근한 아침 인사부터 직장 동료와의 업무 논의, 친구와의 대화, 그리고 낯선 이와의 짧은 대화까지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에는 신기한 힘이 있어서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무심한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관계를 원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차분한 논리가 아닌 순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는 감정적 반응이 쉽게 나오고 이는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를 왜곡시킵니다. 오늘은 감정적 대립 없이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며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만약 지금 대화로 인한 상처로 힘들어하시거나 진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직접적인 감정이나 표현 대신 우리 내면의 느낌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결국 대화가 막다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좀 더 부드럽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짜증난다, 화난다와 같은 직접적인 감정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꽂힐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대화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고 결국 서로가 방어벽을 높이 쌓게 됩니다.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면 관계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내면의 섬세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마치 따뜻한 손길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섬세한 표현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그 감정 속에 담긴 진심과 내면의 상태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가 아닌 나는 지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힘들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했잖아 라는 말 대신 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다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난이나 공격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느낌을 중심으로 한 대화는 따뜻한 봄비처럼 서서히 상대방의 마음을 적시고 깊은 이해와 공감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이러한 진솔한 마음의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갈등의 벽을 허물어가는 소중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단순한 이론이나 기술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점차 자연스러운 우리의 언어가 될 것이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시작을 너는이 아닌 나는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의 순서가 아닌 대화의 본질적인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화할 때 너가 주어가 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너는으로 시작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난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항상 그러니?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며 대화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듭니다. 반면 나는 이런 상황이 힘들다라고 말하면 내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화는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듯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내 진심 어린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동시에 그들이 더욱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늦었을 때 기다리면서 외로움을 느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 대신 공감과 이해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마음속 창문을 조금씩 열어가는 것과 같은 따뜻한 과정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마치 얼어있던 땅을 녹이는 봄비처럼 대화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꾸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 잠시 멈추어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서로의 감정을 차분히 정리하고 더 나은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대화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도구입니다. 마치 음악에서 쉼표가 멜로디에 생명력을 불어넣듯 대화 속의 침묵은 우리의 말에 더 깊은 의미와 무게를 더해줍니다. 때로는 한참 동안의 침묵이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의 순간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차올라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함에 목이 메이기도 하죠. 이런 순간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간혹 자신과 상대방 모두가 강한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각자의 공간에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침묵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내 감정을 정리하고 상대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한 형태입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나는 지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감정을 추스르고 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면서 상대와의 갈등을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침묵의 순간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듯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됩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더 나은 대화의 기회를 선물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지혜들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일구듯 차근차근 대화의 기술을 익히고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화의 목적을 이기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이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때 누가 옳은지 판단하거나 누구의 논리가 더 타당한지 증명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서로의 거리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서로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 또는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게와 같은 표현은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고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이해를 추구하는 자세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서로가 원하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받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구를 기억한다면 평화로운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서는 삶의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불편한 관계에는 거리를 둘 권리가 있다. 피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단지 나를 지키는 거리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마음이 많이 다쳐요. 그럴 땐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관계에서는 나도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없어요. 이건 단호하지만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한 어른스러운 태도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태도, 한 사람의 경계,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도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이 관계는 예전처럼은 되지 않겠구나. 이제는 예전처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인식을 상대가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상처받지 않겠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도 선을 그을 수 있다. 이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내가 망가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바뀝니다.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마음을 줄 거리까지 정하면 됩니다.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그 누구라도.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결국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으면서 내 할 말을 다하는 방법은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마음가짐, 내 감정을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표현하는 용기,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핵심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주장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대화 방식은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와 다투고 화를 내면서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평화로운 관계와 서로에 대한 존중임을 잊곤 합니다. 이제는 싸움이 아닌 소통으로, 화가 아닌 이해로,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정원을 가꾸듯 매일의 작은 노력과 관심으로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단단한 인간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조용히 마주 앉아 계셨는데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만이 지닌 편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가끔씩 눈빛을 주고받고 작은 미소를 짓는 모습만으로도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대화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향한 존중, 배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그런 고요한 대화. 우리는 흔히 잘 말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판단 없이 공감해주는 일. 그 단순한 행동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말이 어리게 느껴져 무시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건성으로 듣고 넘겨버릴 때 그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라는 말 한마디는 닫힌 마음을 천천히 열게 하고 그 아이의 자존감을 단단히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대화는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어지기 위한 말입니다. 말을 할수록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말 덕분에 더욱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으로 들릴지를 미리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를 참기 어렵고 내 말이 옳다고 느껴질 때도 많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박자 쉬고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금씩 가꾸어야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와 나눈 단 한마디의 말이 상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늘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조심스럽고 따뜻한 말이 오가는 공간에는 신뢰가 자라고 사랑이 깃듭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대화는 때로 용기입니다.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 상대의 진심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용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넬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그 용기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먼저 한 걸음 다가갈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용기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장 큰 지혜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는 말을 고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족이건 친구이건 또는 낯선 이웃이건 간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다는 걸 늘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괜찮아. 너의 편이야. 너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너희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이 짧은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때로는 지친 하루를 견디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심한 말 대신 따뜻한 말을, 비판보다는 공감을, 침묵 속 외면보다는 조용한 위로를.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우리의 삶을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전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로 남기를.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삶에도 기쁨이 되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분들께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화살을 쏘기 전 신중히 겨누듯 우리의 말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하는 연습은 악기 연주처럼 꾸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봄날의 새싹처럼 우리의 관계도 매일 조금씩 자라나며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질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사랑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